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그러면서 상속세도 제로인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김용현입니다. 요즘 국회나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상속세죠. 상속세 공제 규모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상속세율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최근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주식도 코스피 3천 돌파한 지 오래됐잖아요. 자산 시장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이들한테 상속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들이 낮아져 가지고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결혼을 이제 작년에 하고 이제 감사하게도 제 첫째 애가 11월 달에 태어날 예정인데요. 첫째 애한테 어떤 거를 물려주면 좋을까 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합니다. 상속세율이 거의 50%, 최고세율은 60%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려줄 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직 상속세를 걱정할 때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상속세가 없는 자산이 있다는 거를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연히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게 바로 교육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뻔한 답은 아닙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면은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많은 교육을 시킬 예정인데요. 하루에 학원을 두세 개씩 돌리고 하더라도 굉장히 들이붓는 식의 교육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사교육을 조금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굉장히 거부감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랑 아이의 관계를 투자자랑 피투자자의 느낌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만큼의 돈이랑 시간을 썼으니까 아이는 그걸 부응해야 되는, 보답을 해야 되는 관계가 바뀌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가정이 한 사람한테 쓰는 사교육비가 월 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굉장히 높은 지출이죠. 각설하고,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 물려줄 걸로, 그러면서 상속세도 없는 그걸 뭘로 골랐냐면 하면은 바로 이 책입니다. 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수식어가 붙냐고 하면은 바로 제가 읽은 책이고, 제가 밑줄도 긋고 제가 필기도 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읽은 책들은 버리지 않고 박스에 넣어두서라도 이사 갈 때마다 계속 챙기고 가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자체가 원래 시흥에 살았었는데 이번에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가져갈 책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박스에다 포장을 했는데 옮기느라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애들한테 옛날에 아버지가 청년이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책들을 읽었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데 밑줄을 그었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갔구나 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면서 부모의 삶을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예컨대 제가 메모한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1940년 체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에 어떻게 7, 80년대 경제 성장을 그렇게 급격하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경제가 침체됐냐 라는 것들을 나름의 독특한 생각으로 써내려간 책이에요. 거기서 제가 밑줄 그은 내용들 보면은 결국에는 산업력 증강이라는 뒷받침 없이도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없다고 강변하며 재택간호로 간병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메모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민연금이나 고령화나 출산율 저하 이런 내용들 보면서 결국에는 나라의 산업력, 경제력이 강화가 되어야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체력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썼었고, 애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 하나의 책의 내용들을 가져오면은, 예전에 제가 받았던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이런 내용들이죠. 나는 위대한 회사를 창업할 만큼 모든 기술을 갖춘 사람을 여럿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창업에 나서려 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면서 월말이면 회사의 재무 관련 문제까지 꼼꼼히 챙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별표까지 쳐놨네요.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 회사 창업에 대해 생각을 하실 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놔둬놨어요. 이런 것들이 상속세가 없으면서도 가장 귀중한 교육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고요. 나아가서 저는 유튜브로 찍는 영상도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주 영상을 직접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변화해 가는 모습, 그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아이가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하는 자산인 거죠. 어떤 세금 같은 것도 붙지 않고요. 상속세 폭탄이라는 자극적인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필기하고 밑줄 친 책이라는 자산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서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고,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상속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당연히 일단 돈이겠죠. 돈 말고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삶, 사고 방식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전해주면서 아이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